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8월 26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요. 코스피가 약 1.6%, 코스닥이 2.5%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가 3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개인의 3일째 매도,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지만 금융투자의 매도가 많았고, 근데 다른 기관 수급을 보면요. 보험 이틀째, 사모펀드 이틀째, 연기금 3일째 매수하면서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보면요. 지금 3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7월 말에도 여기 보시면 5거래일 연속 매수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3일 이상 매수하는 모습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개인의 3일째 매도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긍정적이었습니다. 금융투자가 3일째, 투신 3일째, 사모펀드 이틀째, 연기금도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국내 증시 내용 좀 살펴봐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을 하회했던 거, 또 미중 긴장 완화 소식,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대표의 전화 회담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중 갈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양국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월 타결된 1단계 합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해당 뉴스 이후 위안화 및 원화 강세폭이 확대됐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일부 바이오 기업의 약진 속에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다우는 소폭 약보합 마감했고 S&P 500 지수가 0.36%, 나스닥이 0.76%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크게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8%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1%대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0.45% 상승했고 인텔 0.6%, AMD가 3.9%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0.36%, 또 모더나와 니콜라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장 좀 살펴보면요. 다우 산업지수가 좀 하락했는데 좀 부담되는 것도 있었죠.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84.8을 기록했는데 7월에 91.7 그리고 예상치는 93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죠. 그래서 소비 심리 지표 부진으로 좀 매물 출회되면서 다우가 하락했는데 이 84.8이라는 수치는 지난 4월 팬데믹 때 수치가 얼마였냐면 86.9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팬데믹 때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며 코로나 재확산과 고용 불안, 또 신규 부양책 지연 등이 실제로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다는 게
좀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계획이 전월 7.7%에서 5.9%로 감소했고, 자동차 구입도 12.5%에서 9.7%로 좀 둔화되었던 게 좀 부담되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다우 30 지수 있잖아요. 다우 30 편출입이 있었는데 기술주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을 보면요. 테슬라가 0.45%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 후반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또 베스트바이가 4% 하락했는데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판매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30 편출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당연히 다우 30에 편입된 종목은 상승했을 거고 제외된 편출된 종목은 하락했죠. 보시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이후에 다우 30 편출입이 있었는데, 일단 제외된 편출된 종목을 보면은 엑손모빌, 화이자, 군수업종의 레이시온이 제외가 됐죠.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 각각 하락을 했고, 또 편입된 종목에는 세일즈포스, 바이오 암젠, 또 허니웰은 편입되면서 각각 세일즈포스가 3.6%, 암젠이 5.3%, 허니웰이 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엑손모빌이 1928년 이후에 처음으로 다우 30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에너지 기업들은 대체로 좀 부진했고요. 세일즈포스가 편입된 영향으로 기술주의 투자 심리는 양호했죠.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세일즈포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 투자 의견 상향 조정과 또 향후 다우 지수 편입 기대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페이스북이 3.47% 상승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새로운 SSD 칩 발표를 기반으로 마이크론이 3% 상승했고, 스타벅스는 내년 견고한 실적 전망을 이유로 5.1% 상승했습니다. 의류업체 중에 L 브랜드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판매 증가 기대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3.3% 상승했고, 의류업체 갭은 주주가치 개선 시사에 따른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10.3%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면은 좀 전일은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대표들의 전화통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틱톡, 위챗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탓에 좀 시장 반응은 좀 혼조세, 제한적이었고요. 중국이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양측 무역 협상 대표가 양국의 거시경제 정책 협조 강화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등의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는데, 이와 같은 전화통화 소식에도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유가가 허리케인발 미국 생산 차질로 1.7% 상승했고, 금은 미중 무역 낙관론 등에 0.8% 하락했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요. 영국 앤디 홀데인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설이 있고요. 미국은 7월 내구재 수주,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소비자 신뢰지수와 자동차 구매 심리가 낮아진 점은 좀 다소 부담될 수 있겠고요.
최근 2주일 한국은행 총재의 온건한 통화정책 시사 등을 감안 목요일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부담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전일 정부가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경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지 않았으면, 아니 크게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지수 소폭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5일선 우상향하는 가운데 흐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4일 연속 캔들상 양봉 나오는 모습 견조합니다. 나스닥은 종가 고가 5일선에서 어제는 출렁거렸지만 오늘 5일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 견조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상승으로 드디어 5일선이 살짝 우상향 전환된 모습 긍정적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타이밍 빠르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날이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